밀짚모자 해적단의 새로운 동료가 된 초파. 초파에게는 동료라는 말이 처음엔 무척 어색했지만 다행히 초파도 이 분위기에 금방 적응합니다. 한편 드럼섬에서는 뒤늦게 루피가 3000만베리의 현상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 검은 수염을 쫓고 있는 에이스라는 여행자가 왔었는데 만약 밀짚모자를 쓴 해적을 만난다면 자신이 알라바스타에서 열흘 동안 기다린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었던 것입니다. 쿠레아는 몽키 디루피라는 이름을 보고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이곳은 거인섬 리틀가든. 변태 같은 이 남자는 바로 크워크스 미스터2 봉크레입니다. 봉크레는 알라바스타와 리틀가든의 직선 항로에서 미스터3를 없애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미스터3를 만나지도 못한 채 리틀가든까지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던 봉크레는 미스터3를 찾아 전속력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알라바스타 왕국 항구 도시는 한 해적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로커다일이 나타났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정부에게 침무해라며 일제히 크로커다일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모래폭풍 기술로 순식간에 해적들을 해치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크로커다일을 진심으로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비는 영웅으로 칭호받는 크로커다일이 사실은 알라바스타를 빼앗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비는 바로 크워크스 조직 구조를 설명해줬습니다. 보스는 크로커다일, 즉 미스터 제로이고 그 보스 아래 에이전트가 13명이 있는데 그들은 각각 여성 에이전트와 짝을 이루어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스터 1은 미스 더블핑거, 뉴하프인 미스터 2는 짝이 없지만 미스터 3는 미스 골든이크, 미스터 4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5는 미스 발렌타인과 각각 짝을 이루는데 오피셜 에이전트로 불리는 이들은 전원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미스터 6부터 미스터 13까지는 프론티어 에이전트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드럼섬을 떠난 지 5일째 되던 날, 고잉 메리오는 화산지대의 수년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스터2 봉쿠레입에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봉쿠레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 신기하게도 봉쿠레는 루피와 우솝의 낚싯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봉쿠레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보여주겠다더니 갑자기 루피를 때려버리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봉쿠레는 루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네요. 봉쿠레는 복사복사 열매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봉쿠레는 오른손으로 한 사람씩 얼굴을 만지고는 차례로 변신해 보였습니다. 루피, 초파, 우솝은 신기하다며 더 보여달라고 졸라댔고 신이 난 봉쿠레는 메모리 기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과거에 만졌던 얼굴들을 보여줬습니다. 얘네는 정말 신이 났네요. 하하하. 잠시 후 봉쿠레의 배가 왔고 봉쿠레는 헤어질 시간이 됐다며 자신의 배로 돌아갔습니다. 헉, 봉쿠레가 미스터2였다니. 루피와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터2와 미스터1은 비비조차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비는 미스터2가 덩치 큰 발레리나로
여자 말투와 등에 봄쿠레라고 쓴 백조 코트를 입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비비는 아까 봄쿠레가 보여준 얼굴 중에 알라바스타 국왕인 자신의 아버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봄쿠레가 나중에 루피 일당의 누군가로 변신해버리면 동료들끼리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네요. 고잉 메리오는 어느새 알라바스타에 도착했고 루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왼팔에 이것이 동료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항구의 한 식당에서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남자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사막의 딸기라는 독거미를 먹고 죽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살아났다고? 사실 이 남자는 밥을 먹다가 잠깐 졸았던 거라고 하네요. 그러고 다시 잔다고? 그런데 이곳엔 루피를 쫓아 그랜드라인으로 들어온 해군 대령 스모커도 있었습니다. 스모커는 흰수염 해적단의 이번 대대장이 이 나라에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배고팠던 루피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당을 찾아 뛰어갑니다. 식당에선 해군인 스모커와 해적인 에이스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을 발견하고 흥분한 루피가 두 사람과 충돌해버렸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단순 대마왕이네요. 어쨌든 루피와의 충돌로 인해 벽에는 엄청난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튕겨져 나가버린 에이스와 스모커는 루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던 루피는 그제서야 앞에 있는 사람이 해군 대령 스모커인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정신없이 도망쳐버립니다. 스모커는 루피를 쫓아갔고 뒤이어 에이스도 루피를 쫓아갔습니다. 한편 나미와 비비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현지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이건 상디의 사심이 가득 담긴 무희 의상이었습니다. 비비는 반란군을 멈추려면 먼저 그들의 본거지인 유바라는 오아시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해군에 쫓기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루피였군요. 루피의 단순함 덕분에 동료들 모두가 해군에게 들켜버렸네요. 스모커는 루피를 향해 화이트 블로우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에이스가 스모커를 막아섭니다. 불의 능력과 연기의 능력이라니 쉽게 승부를 가리기 힘들 것 같네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일까요? 에이스는 루피에게 나중에 따라갈 테니 우선 여기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에이스 덕분에 밀짚모자 해적단은 스모커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본거지인 유바로 행선지를 정한 비비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편지를 카로에게 줬고 그 편지를 최대한 빨리 국왕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동료들에게 아까 만난 에이스가 자신의 형이라고 소개했고 자신보다 3년 먼저 해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에이스가 악마의 열매를 안 먹은 상태였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에이스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료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에이스가 고잉 메리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몇 년 만에 만난 형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편 에이스를 놓친 스모커는 알라바스타 왕녀 비비가 왜 해적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밀짚모자가 왜 칠무에인 크로커다일을 없애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칠무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해군의 편이지만
스모커는 애초부터 칠모에를 싫어했습니다. しこれだけは覚えておけ。海賊はどこまで行こうと海賊なんだ。 에이스는 한때 부하였던 검은 수염을 쫓고 있는 중이라며 그 녀석은 동료를 죽이고서 달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처리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에이스는 이제 떠나겠다며 루피에게 종이 조각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지니고 있으라며 그 종이가 언젠가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에이스는 떠났습니다. 俺はてっきりルフィに輪をかけた味方やろうかと。嘘よ、こんな常識ある人がルフィのお兄さんなわけないわ。 그런데 갑자기 바로크워크스 소속 빌리언즈의 배 5척이 에이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 한 방으로 적의 배 5척을 한꺼번에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정말 간지 하나는 쩌네요. 한편 크로커다일은 이틀 후 아침 7시에 작전이 시작된다며 오피셜 에이전트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オフィサーエージェントたちの集合は今夜スパイダーズカフェに8時 그리고 그 시각 스파이더즈 카페에는 왠지 정신없어 보이는 미스 메리 트리스마스와 둔해 보이는 미스터 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란을 떨며 미스터 투 봉쿠레도 도착했습니다. 봉쿠레는 이번 작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미스터 원의 파트너도 온다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미스터 3는 겁이 나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사이 8시가 되었고 ちょっとあんたたちどうしたのよ。 미스터 원이 수상한 2사람을 잡아왔다며 터프하게 입장했습니다. 자기의 부하가 당하자 화가 난 봉쿠레는 뉴아프 발차기로 미스터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死にてえらしい。 그런데 그 순간 카페 주인 폴라가 미스터 원을 말립니다. 止めるな、ミス・ダブルフィンガー。 알고 보니 미스터 원의 파트너가 바로 카페 주인 폴라, 아니 미스 더블핑거였군요. 그 시각 밀짚 모자의 적단은 유바 인근 에루마루에 상륙했습니다. 해변엔 귀여운 물개들이 나타났는데 헉, 그런데 이 녀석들 무지 강하네요. 그래도 루피에게는 당근 상대가 안 되죠. 비비는 서로 싸워서 지는 쪽이 상대편의 제자로 들어가는 게 쿵푸 듀공의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순식간에 루피의 제자들이 엄청 늘어났네요. ユバに向かって出発だ。 잠시 후 루피와 친구들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つい最近までここは緑いっぱいの活気ある街だったのよ。 비비는 최근 3년 동안 이 나라엔 수도 아르바나를 제외하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왕의 기적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항구 도시 나노 하나에서 일꾼들이 짐을 옮기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大変だ。こいつを確実にアルバーナのコブラ王に届けなきゃならねえってのに。 그 화물의 내용물은 바로 비를 부르는 가루 댄스 파우더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물질인데 댄스 파우더는 주변의 구름까지 빼앗아서 비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웃 마을과 주변국에는 가뭄이 생기게 되는 악마의 가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엔 공교롭게도 왕이 사는 아르바나 이외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사람들은 왕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もちろん父にはさっぱり身に覚えのない事件だったけど。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모두 크로커다일의 함정이었고 그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たちはあの男を許さない。君、さっさと先へ進もう。うずうずしてきた。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섬에서 자란 초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 같네요. 더군다나 밤이 되니 사막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유바로 가는 사막길에서 도적 새들도 만나고 샨드라라고 하는 왕도마뱀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낙타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녀석은 남자는 절대 태우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미는 이 에로낙타의 이름을 속눈썹이라고 지어줬는데 속눈썹 덕분에 나미와 비비는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루피와 친구들은 드디어 유바에 도착했습니다. 街の様子がおかしい。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모래폭풍이 유바 마을을 덮쳤습니다. 잠시 후 모래폭풍이 지나갔는데 마을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ここはオアシスの街じゃないのかよ、ビビちゃん。 그때 한 아저씨가 마른 땅에 홀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すまんな。この町は少々枯れている。
마을 주민인 토토 아저씨는 이곳엔 여관이 많으니 편하게 쉬었다 가라고 했습니다. 비비는 이 마을에 반란군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反乱軍に何の用だ。 토토 아저씨는 반란군에 들어가려고 온 거냐며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 바보 녀석들은 이미 이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마을은 계속 모래폭풍의 공격을 받아 오아시스도 모두 잠식당했고 반란군도 결국 카토레아 마을로 본거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카토레아라면 루피 일당이 처음 도착했었던 나노하나 항구 근처 아닌가요? 俺たち何のためにここまで。 그때 토토 아저씨가 왕녀인 비비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来てたんだな。よかった。私だよ。わからないか。 그제서야 비비도 자신이 알던 토토 아저씨의 야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토 아저씨는 국왕 폐하를 믿고 있다며 그분은 절대 나라를 배신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そうだろう。村は枯れました。どうして助けてくれなかったんだよ。 11년 전 어린 꼬마인 코자는 네펠타리 코브라 국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뒤따라온 코자의 아버지 토토는 무례한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왕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코자는 왕 따위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냐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何泣き虫。なんだチビお前。 잠시 후 코자와 싸운 비비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도시 외곽에서는 리더의 자리를 놓고 왕녀 비비와 코자가 정식으로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승자인 코자는 모두 앞에서 비비를 부리더로 임명했습니다. 本家のやつはいるか。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국왕은 비비에게 친구들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비는 매일같이 코자의 집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おかしな国だよまったく。一国の王女がこんな民家に普通に出入りするなんて。 그리고 호위대장 이가람은 이날도 왕녀 경호 업무에 열일 중이네요. 아, 국왕 폐하마저? 하하하. 그런데 그때 왕녀 비비의 몸값을 노리는 건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코자와 아이들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줬습니다. 死んでも守れ。スダスダダン。 결국 비비는 유적지 쪽으로 도망쳐버렸고 뒤따라온 국왕과 이가람은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ビビを狙った悪者がいたんだ。 그 시각 유적지에 숨어있던 비비는 결국 건달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뒤따라온 코자가 다시 구해줬습니다. 건달은 칼까지 꺼내들며 공주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코자는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그 건달 녀석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정말 목숨 걸고 친구를 지키는 진정한 리더네요.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두 명의 건달들은 분노한 국왕과 이가람이 처리해버렸습니다. ビビ様、怪我は。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왕궁 수비대 체카와 페루가 나머지 건달들까지 모두 잡아왔습니다. 비비는 코자에게 다시는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며 울었고 국왕은 왕녀를 지킨 코자의 행동은 대단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ビビは友達だ。当たり前のことだよ。 며칠 후 코자는 비비에게 오아시스 마을 유바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유바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국왕이 코자 아버지에게 그곳에 마을을 만들도록 허락해줬다는 것입니다. 코자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유바 지역에 마을이 생긴다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その代表として俺の親父が話を受けたのさ。 이렇게 토토와 코자는 새로운 마을 건설을 위해 유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お前は立派な王女になれよ。 토토는 반란군의 체력도 이제 한계라며 궁지에 몰린 반란군은 다음 공격으로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死ぬ気なんだ。頼む、ビビちゃん。あのバカどもを止めてくれ。 비비는 토토 아저씨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反乱はきっと止めるから。 그 시각 반란군 리더인 코자는 자신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밤, 토토 아저씨는 혼자서 모래에 덮여버린 오아시스를 파고 있었습니다. 유바 오아시스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이죠. 목이 말랐던 루피도 함께 땅을 파겠다고 하네요. 도와주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꽤나 깊이 파고 잠이 들어버린 루피. 사막 여행이 무척 고단했나 보네요. 한편 지령을 받고 본부에 모인 오피셜 에이전트들. 미스 올선데이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보스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미스터 제로의 정체는 바로 칠무의 크로커다일이었습니다. 作戦名ユートピアクロコダイルあっちたちは海賊の手下だったってわけなの？ 미스 더블핑거는 정부에서 인정한 칠무회가 왜 이런 회사를 차렸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俺が欲しいのは金じゃない地位でもない軍事力 크로커다일은 강한 군사력을 원한다며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全部そんなものが本当にこの国に存在するの？ 크로커다일은 각자에게 내려진 마지막 임무를 완료했을 때 알라바스타 왕국은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一夜にしてこの国はまさに我らのユートピアとなるわけだ 그리고 결행은 바로 내일 아침 7시. 그 순간 미스터 3가 나타났습니다. ミスター3あんた一体どこから湧いて出たのよ？知恵と略士が始末してあげるわ。 미스터 3는 스파이더즈 카페에서부터 이곳까지 몰래 따라왔다며 자신도 이 작전에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리틀 가든에서의 임무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任務を遂行しきれなかった何の話だ 그제서야 크로커다일은 왕녀와 밀짚 모자 일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예전에 전보벌레로 임무 완료 보고를 했던 건 미스터 3가 아니라 3기였었죠. 잠시 후 あちしあったわよ。 봄쿨에는 리틀 가든에서 오는 길에 밀짚 모자 해적단을 만났었다며 차례대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あいつらつまり敵だったってわけなの？ 크로커다일은 그들이 이미 알라바스타에 입국했다고 판단하고 봄쿨의 메모리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写真に収めろ 그리고 임무에 실패한 미스터 3에게 분노하며 그를 바나나 악어의 먹이로 던져버렸습니다. この後にしっかり目に焼き付けておけ 크로커다일은 왕녀 비비와 반란군 리더인 코자는 어릴 적 친구 사이라며 절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お任せをボス。楽しんできたまえふん 한편 토토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유바를 떠나는 루피와 친구들. 토토 아저씨는 루피에게 물 한 통을 주었습니다. 君が掘りながら眠ってしまった直後に湿った地層までたどり着いたんだ 아저씨는 틀림없는 유바의 물이라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가는 주인공들. 그런데 갑자기 루피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やめた。 뜬금없이 그만둔다니 무슨 소리죠? 상디는 한시라도 빨리 카토레아로 돌아가서 반란군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무리 반란군을 막는다 해도 그게 크로커다일을 막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カトレアについても何もすることはね。 단순 대마왕 주제에 가끔 핵심을 찔러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お前はこの戦いで誰も死ななきゃいいって思ってるんだ。国の奴らも俺たちもみんな。 루피는 상대가 칠무회이고 이 나라 국민 100만 명이 난리치는 싸움인데 어떻게 모두가 무사할 수 있겠냐며 비비가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人は死ぬぞ。 비비는 분노하며 반란군도 국왕도 백성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悪いのは全部クロコダイルなのに。 루피는 비비를 때려버리며 그럼 너는 왜 목숨을 걸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녀석은 맞는 순간에도 여전히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お前なんかの命一個でかけ足りるもんか。 비비는 자기 목숨 말고는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루피는 우리들의 목숨도 함께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人にかけてみろ。仲間だろうが。 루피의 말에 비비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피는 누구보다 비비 자신이 제일 크로커다일 녀석을 날려버리고 싶은 걸 알고 있다며 당장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비도 각오를 다지며 크로커다일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는 북쪽으로 하루거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카토레아의 반란군 리더 코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수도 아르바나를 향한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아르바나 궁전의 코브라 국왕은 반란군을 선제 공격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코브라는 사람이 바로 나라라며 왕이 백성을 죽여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카루가 비비의 편지를 가지고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비비의 편지를 읽고 모든 흑막이 크로커다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국왕은 즉시 병사들을 소집해 그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 반란군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더라도 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다시 부활할 수 있지만 크로커다일만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出陣は明朝だ。レインベースへ全兵を向ける。 루피와 친구들은 드디어 크로커다일의 본거지인 레인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クロコダイルをぶっ飛ばすぞ。なぜ麦わら一味 한편 레인베이스에는 스모커와 타시기도 와 있었는데 마침 물을 구하러 가게로 들어온 루피와 우솝이 스모커에게 딱 걸려버렸네요. 잠시 후 물을 구하러 간 루피와 우솝은 당황스럽게도 해군들을 몰고 나오게 되었고 잠시 화장실에 간 초파를 제외한 동료들 전체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루피와 친구들은 이대로 크로커다일의 본부로 무작정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あそこにワニの屋根の建物が見えるでしょ。 동료들은 일단 각자 흩어져서 도망친 후 비비가 말한 건물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해군들을 따돌리고 겨우겨우 레인디너즈 건물까지 오게 된 라미와 우솝. 세 번째는 조로. 잠시 후 스모커에게 쫓기고 있던 루피도 도착. 한편 그 시각 크로커다일은 밀짚모자 1단과 비비가 이 마을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間抜けなネズミどもを迎えてやれ。 はい。 그리고 결국 건물 안에 들어온 루피. 아참 그러고 보니 크로커다일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비비뿐인데 비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때 루피를 따라온 스모커도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또다시 쫓기는 주인공들. 이 때문에 카지노장은 무척 소란스러워졌는데 보스의 명령을 받은 미스 올선데이는 이 불청객들을 VIP룸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どうぞこちらへ。リプリングでございます。けどリップってなんだ。 복도 끝에는 갈림길이 있었는데 단순한 루피는 해적이라고 써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함정이었군요. 결국 루피 일당과 함께 얼떨결에 스모커까지 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네요. それより俺さっきから力が抜けて 짜증난 스모커는 루피를 때려 눕혀버렸는데 이상하게도 루피는 아까부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모커는 봉의 끝에 해루석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해루석은 바다의 성분을 잔뜩 포함하고 있어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광물이었습니다. 海軍本部の監獄の策は全部こいつでできている。 사실 이 감옥도 해루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루피와 스모커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共に死にゆく者同士仲良くやればいいじゃねえか。 크로커다일은 해적들과 함께 스모커도 죽인 후 정부에는 사고사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お前がクロコダイルか。 한편 비비는 건물 밖에서 밀리언즈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새가 나타났고 なんで鳥がガトリング銃を 위험에 빠진 비비를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새는 발라바스타 최강의 전사라 불리는 호위무사 페루였습니다. 鳥鳥の実モデルファルコン。飛行能力をご賞味あれ。 페루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순식간에 밀리언즈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見事にやってくれたわね。 그 순간 어디선가 미스 올선데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스 올선데이는 하늘을 나는 인간은 처음 본다며 자신보다 강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비를 데려가려고 했고 페루는 비비를 지키기 위해 미스 올선데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トレスフルール。 하지만 그녀의 신기한 능력에 당해버리는 페루. 미스 올선데이는 자신은 꽃꽃 열매 능력자로 신체의 각 부분을 꽃처럼 피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몸을 제압하더니 뼈관절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알라바스타 왕국 최강의 전사는 허무하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行きましょうか。 결국 미스 올선데이는 비비를 크로커다일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비비는 분노하며 크로커다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헉, 크로커다일의 얼굴이 날아가 버렸네요. 無駄だ。 그런데 크로커다일의 몸은 모래로 분해되어서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는 모래모래 열매를 먹은 모래인간이었던 것입니다. ほらお前ビビから離れろぶっ飛ばすぞ 크로커다일은 이제 막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アラバスタを地上から葬り去る 한편 그 시각 아르바나 왕궁에서는 코브라 국왕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진 시간 직전에 갑자기 왕이 사라지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라졌던 코브라 국왕은 그 시각 항구 도시 나노하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この国の雨を奪ったのはこの私アラバスタ国王コブラ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코브라 국왕은 과거의 댄스 파우더 사건을 잊기 위해 이 부정한 나노하나 마을과 주민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갑작스런 왕의 말에 당황했는데 결국 왕은 병사들에게 이 도시를 소멸시켜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왕 앞에 나타난 반란군 리더 코자. 何の真似だ貴様 코자는 가뭄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국왕인 내 녀석을 존경하고 믿었었다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코자는 병사의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국왕의 정체는 미스터2 봉쿠레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항구 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배가 마을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이 도시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스터1과 미스 더블핑거의 화려한 등장이네요. どうだったかしらあっちのキングプリン 결국 마을은 복구불능 상태가 되었고 간신히 깨어난 코자는 이 나라를 끝내버리자며 전 지부의 최후의 결전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반란군에게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뭔가 미리 짜여진 듯 아까 마을로 돌진했던 거대한 배엔 무기가 가득 실려져 있었습니다. まるで天の導きだな 알라바스타의 거대한 내란을 촉발한 나노하나 항구의 이 사건은 미스터4 커플이 코브라 국왕을 납치한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왕과의 전쟁을 위해 70만 명의 반란군은 집결했고 그 소식을 들은 왕궁 수비대장 차카도 국왕이 없는 사이 어쩔 수 없이 반란군과의 전쟁을 명령했습니다. 국왕과 백성 간의 전쟁으로 알라바스타 왕국이 자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로커다일의 유토피아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そしてみんなこう思ってるアラバスタを守るんだアラバスタを守るんだアラバスタを守る 루피는 반드시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겠다며 분노했지만 페루서 감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비는 어떻게든 반란군보다 먼저 아르바나에 가면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크로커다일은 마침 자기들도 아르바나에 갈 예정이었다며 함께 갈지 이 녀석들을 구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루석 감옥 열쇠를 악어가 있는 지하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커다란 바나나 악어가 그 열쇠를 삼켜버렸네요. 크로커다일은 이 방은 1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바에 지속적으로 모래 폭풍을 만든 것도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크로커다일이 나가자 방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바닥에서는 커다란 바나나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방 밖에는 악어들이 줄을 서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어는 비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비비는 꼬리 공격 한 방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비비가 먹혀버리겠네요. 그런데 그 순간 미스 올선데이에 전보벌레가 울렸습니다. 아마도 밀리온즈의 보고전화인 듯하네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상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디와 초파는 아직 밖에 있었죠. 한편 쓰러져 있던 비비는 간신히 악어 공격을 피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편 상디를 잡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크로커다일과 미스 올선데이는 부하들 모두가 당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레인디너즈 입구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래서야 비비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큰일이네요. 알고 보니 밖으로 나간 적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상디가 일부러 다리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엔 점점 물이 불어났고 이대로 가다가는 감옥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미는 거대 악어를 자극하여 이 감옥을 부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을 물어뜯는 악어의 이빨이 모두 부러질 정도로 페루석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스모커는 크로커다일 옆에 있던 여자는 세계 정부가 20년 넘게 쫓고 있는 현상범이라고 했습니다. 額は確か7000万を超えて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이상 이건 전 세계가 휘말려드는 대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あいつをぶっ飛ばすのにそんな理由いらねえよ 그나저나 벌써 물은 허벅지까지 차올랐네요. 그 순간 상디가 나타나 킥 한 방으로 거대 악어를 제압해버렸습니다. 待ったか 그런데 악어들은 끝없이 몰려오네요. 스모커는 상디에게 세 번째 들어온 악어를 치라고 했습니다. 鍵食ったやつとうなり声が同じだろう 상디는 스모커의 말대로 세 번째 악어를 냅다 후려쳤는데 그 순간 악어의 뱃속에서 커다란 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미스터 3가 깡마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미스터 3는 악어에게 먹히기 직전 윌라뽀를 만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 모를 열쇠도 함께 딸려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밀짚모자 해적단이 왜 갇혀있는 걸까요? 미스터 3는 물이 차고 있는 방, 감옥, 열쇠를 보며 대략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てめえがミスター3 상디는 열쇠를 달라고 했지만 미스터 3는 상디도 적이라고 판단하고 열쇠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무척 성가셔져 버렸네요. 運よく紙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가짜였고 진짜 열쇠는 크로커다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悪い人。 우솝은 미스터 3의 능력으로 열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대로 결국 미스터 3는 열쇠를 만들어서 감옥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디는 미스터 3를 마저 혼내줬고 남은 악어들은 루피와 조로에게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상디를 쫓아 뒤늦게 방에 돌아온 크로커다일의 눈앞엔 악어떼와 미스터 3만 쓰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주인공들은 모두 간신히 밖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로는 스모커도 구해줬네요. なぜ俺を助けた 사실 조로에게 스모커를 구하라고 말한 건 루피였습니다. 船長命令を俺は聞いただけだ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行け 스모커는 이번 한 번만 루피와 친구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次にやったら命はないと思う 잠시 후 해군들이 몰려왔고 당황한 밀짚모자 일단은 크로커다일의 목적지인 아르바나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스모커에게 に俺お前嫌いじゃねえな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초파가 어디 갔었나 했더니 엄청나게 큰 사막개를 타고 나타났네요. 어쨌든 초파 덕분에 주인공들은 힘들지 않게 아르바나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은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크로커다일이 모래의 능력으로 비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루피는 재빨리 비비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붙잡혀 버렸습니다. 루피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치며 자기는 혼자서 크로커다일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ちゃんと送り届けろよビビをうちまでちゃんと 그리고 선장의 명령을 받은 밀짚모자의 적단은 전속력으로 아르바나를 향해 달렸습니다. 大丈夫よビビあいつなら大丈夫 나미는 지금까지 루피에게 걸려서 무사했던 녀석은 한 명도 없었다며 비비를 안심시켰고 조로 또한 크로커다일은 루피가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로는 국왕군과 반란군이 충돌하면 이 나라는 사라질 거라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この先ここにいる俺たちの中の誰がどうなってもだ 상디 역시 이건 네가 시작한 싸움이지만 이제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ふざけが過ぎたな麦わらのルフィ。 동료들을 아르바나로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된 루피. 이제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1대1 결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他人となり合って 크로커다일은 사소한 우정 때문에 죽어가는 바보들을 자신은 수없이 버려왔다고 했습니다. じゃおめえがバカじゃねえのか。 미스 올선데이는 아르바나로 먼저 떠나버리고 アルバナへ先に行ってるわ。 3分やろう。 크로커다일은 너 따위를 3분 이상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いいぞ。 루피는 고무고무 피스톨로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래인간 크로커다일도 곧바로 반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피의 공격으로는 크로커다일을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네요. 짜증이 난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카와 고무고무 도끼로 공격을 이어갔지만 모래가 부서졌다가 다시 뭉칠 뿐이었습니다. 無駄だと言ってるんだ。この俺には絶対に勝て。おめえ何が言いてんださっきから。 크로커다일은 3분이 거의 됐다며 俺とお前では海賊の格が違うんだ。 사막의 보검 기술로 지면 자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자기와 맞선 것을 후회하라며 さあ閉じらそうれ。 루피를 모래지옥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砂漠の戦闘でこの俺にかなう者はこの世にいない。 끝없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카로 간신히 모래지옥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크로커다일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まだ繰り返す気か。 루피의 무모한 공격 패턴에 짜증난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초승달로 루피를 공격했는데 헉! 루피의 오른팔이 미이라가 돼버렸네요. 루피는 황급히 토토 아저씨의 물을 먹고 말라버린 팔을 회복시켰습니다. 3分を 크로커다일은 3분이 지나버렸다며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켰고 スモーカー大佐あれあいつ 이 모래 폭풍은 남쪽의 유발을 향해 갈 거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죄 없는 토토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며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この俺を誰だと思ってる。 크로커다일의 갈고리가 루피의 몸통을 관통해버렸습니다. てめえのような口先だけのルーキーなんざいくらでもいるぜ。このグランドラインにはよ。 크로커다일은 루피를 모래지옥 속으로 던져버렸고 루피는 그대로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アルバーナへ私が 그 시각 스모커는 이후 모든 일들을 타시기에게 맡기겠다며 どうなろうと責任は俺が取ってやる。 자신은 급한 용무 때문에 바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지 살아남을지 결말을 확실히 봐두라고 했습니다. 全体装備を強化アルバーナへ向けて出発の準備を 한편 비비와 동료들이 아르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은 강을 건너야 했고 사막계는 물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50km가 넘는 강을 헤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텐데 큰일이네요. 그때 쿵푸듀공들이 나타나 비비와 동료들이 쉽고 빠르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강을 무사히 건넜어도 드넓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루가 초카루가모 부대를 이끌고 이들을 마중 나와줬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루피는 미스 올선데이가 구해줬습니다. 얘는 아르바나로 먼저 출발한 게 아니었나 보네요. なぜ戦うの？Dの名を持つあなたたち。 그 순간 미스 올선데이에게 패배했던 페루가 왔는데 ビビ様をどうした。 미스 올선데이는 마침 잘 됐다며 페루에게 비비를 이 나라까지 데려와준 루피를 구해주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나노하나를 출발한 코자는 200만 명의 반란군과 함께 아르바나로 향하고 있었고 차카가 이끄는 국왕군은 반란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지켜보는 미스터 포와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들은 크로커다일의 명령으로 코브라 국왕을 납치한 상태였습니다. 百王座戦ってはならん。お前たちそのものがこの国なのだ。 싸움을 탄식하는 자, 싸우는 자, 싸움을 선동하는 자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저지하려는 자. 각자의 생각이 엇갈린 채 이들은 수도 아르바나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나노아나 항구에 도착한 이가람. 最後の反乱が始まってしまったか。急がねば。 얘도 죽은 게 아니었나 보네요. 이곳은 아르바나 서쪽 성문. 바로크워크스의 오피셜 에이전트들은 전쟁을 막으러 오는 비비를 제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비비를 태운 카로가무 부대가 도착하고 있었는데 밀짚모자 해적단은 누가 비비인지 알 수 없도록 모두가 똑같은 옷과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これじゃドイツがビビなんだがあやふやじゃないのよ。 미스터포의 야구공 폭탄을 피해 남쪽 문으로 향하는 두 사람은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포가 추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문 쪽으로 향하는 한 사람. 비비와 동료들은 서쪽 문과 남서쪽 문, 그리고 남쪽 문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同じよ中で抹殺するわ 사실 동료들은 비비가 안전하게 코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바로크워크스 에이전트들을 각각 흩어지게 할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行くわよカル 200만 명의 반란군들은 땅을 올리며 달려오고 있었고 그 앞에서 비비는 홀로 반란군의 앞을 막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止まりなさい反乱軍この戦いは仕組まれてるの 하지만 비비 한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고 심지어 그 순간 주변에 떨어진 폭탄 때문에 반란군의 시야마저도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폭탄을 쏜 병사는 국왕군으로 잠입한 바로크워크스 요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비비의 계획은 모두 어긋나 버렸고 결국 코자는 비비를 못 본 채 지나쳐 버립니다. 반란군은 모두 지나갔고 비비는 카루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네요. ごめんねここまでしても反乱始まっちゃった 하지만 비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반란을 막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船でちゃんと学んだのよ諦めの悪さなの 그때 말을 타고 나타난 우솝. 우솝은 비비에게 부상당한 새는 포기하고 빨리 말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その鳥 비비는 동료인 걸 증명해보라고 하자 우솝은 왼쪽 팔의 붕대를 비비에게 보여줬습니다. 違う 하지만 진짜 동료라면 붕대가 아니라 그 속에 X마크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お前はウソップさんじゃない 역시 미스터2 봉쿠레였네요. 사실 진짜 우솝은 봉쿠레에게 2초 만에 당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ベイビーちゃんが危ねえ。 비비가 걱정됐던 상디는 우솝에게 초파와 합류하라고 말하고 비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깨어난 카루는 비비를 태우고 재빨리 도망쳤고 逃がさないわよ。 봉쿠레는 도망치는 비비를 쫓아갔습니다. 카루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을 타고 올라갔고 결국 성 안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성 내부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코자를 찾을 수 없었던 비비는 궁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헉, 그 와중에 봉쿠레도 절벽을 타고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 순간 카루가 유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카루는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써버린 카루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빨리 도망치라고 손짓하는 카루. 카루의 충정심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뒤따라온 봉쿠레는 둘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초카루가모 부대원들이 봉쿠레를 막아줬습니다. よくやったな、カルー隊長。男だぜ。 그때 비비를 도와줄 구세주 상디가 멋지게 등장합니다. 비비는 전쟁을 막기 위해 궁전으로 달려갔고 이제 상디와 봉쿠레의 본격적인 1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俺の名はサンジ。海の一流コックだ。 한편 우솝이 도착한 곳은 남동쪽 게이트. 헉, 쇼파가 쓰러져 있네요. まだいるよそのあたりに気をつけて 쇼파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땅굴 열매의 두더지 인간이고 미스터 포는 4번 타자로 이상한 개와 콤비라고 했습니다. 一緒なんだ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공을 미스터 포가 받아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네요. 그때 미스터 포의 개가 나타났는데 헐, 이건 개인가요? 총인가요? 어쨌든 이 개는 야구공 총알을 발사했고 그 공을 미스터 포가 받아쳤습니다. 사실 이 야구공은 시한폭탄이라 맞지 않아도 폭발하는데 얘네들은 폭발 시간까지 계산하여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등장합니다. こいつの名はラッスー犬の実モデルダックスフントを食った銃だ 헉, 총이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고?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갑자기 두더지로 변하더니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겁을 먹은 우솝은 혼자서 달아나 버렸는데 미스터 포 콤비는 달아나는 우솝을 향해 다시 야구공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빗 맞았나 보네요. 우솝은 이번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는데 헉, 공의 스핀이 아직 살아있었네요. ただの4番じゃミスターフは名乗れねえよね 다행히도 초파가 재빨리 우솝을 구해줬습니다. そうかゾン系かい 그런데 이번엔 사면발 야구공이 날아옵니다. 초파는 미스터 포를 직접 공격하려 했지만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작아질 수도 있었죠. 초파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포를 공격했지만 이들은 두더지 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우솝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作ってくれた地下トンネルどうできるのはお前らだけじゃねえんだよ 우솝은 갑자기 5톤짜리 실망치를 미스터 포의 머리에 힘껏 내려쳤습니다. 5톤의 무게를 자유롭게 컨트롤하다니 우솝도 정말 대단한데요. 俺の名前を覚えておきな우솝은 이번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며 두더지 게임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 미스터 포가 깨어납니다. 엥? 5톤 실망치를 정통으로 맞고도 이렇게 멀쩡하다고? 당황하는 우솝에게 폭탄을 발사하는 강아지 총. 헐, 그냥 종이로 만든 가짜 망치였네요. 私を騙したね 화가 난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땅속으로 사라지더니 우솝의 뒤쪽에서 급습해버립니다. ミスターフォーラッスーおめえらはそのトナカイ人間を片付けな 강아지 총 라스는 초파를 향해 400발 폭탄 야구공을 쏴버렸습니다. 다급했던 초파는 럼블볼을 먹습니다. 그 순간 우솝을 공격하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솝은 유적지 담벽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벽을 뚫어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괴력이네요. 무너진 건물에서 간신히 일어난 우솝은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에게 다시 잡혔습니다. 한편 초파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했고 라스의 재채기를 유도하여 땅굴 속에 폭탄을 뱉어내게 했고 곧이어 땅속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モグラ塚の弱点は全部のトンネルがつながってるってことだ 이 폭발을 견뎌낸다고? 공포에 질린 우솝은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에게 붙잡혀버리죠.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희 선장인 밀짚 모자도 이미 보스에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相手が悪かったってことだルフィが死んだ 우솝은 해적왕이 될 남자가
모래악어 따위에게 죽을 리 없다고 했지만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폰은 루피의 꿈을 비웃어버렸습니다. 死んでよかったよそんな身の程を知らないバカな野郎はよ 우솝은 분노했습니다. 男にはお前完全だよね相手だろうと思えよミスター・ボー4トンバット 하지만 결국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お前ら 그런데 그 순간 どうしても戦いを避けちゃならない時がある 거의 죽어가던 우솝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仲間の夢を笑われた時だ 4톤짜리 배트의 머리를 맞고도 견디다니 우솝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우솝은 해적왕이 될 남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そいつだけは笑わせね 그리고 초파 역시 모든 힘을 끌어모아 최고의 변형점인 강력 강화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다시 우솝을 끌고 갔고 미스터 폰은 마지막 타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미스터 폰을 향해 필살 화약성을 날리는 동시에 신발을 벗고 도망쳤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초파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미스터 폰은 결국 그대로 동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솝과 초파 콤비는 필살 우소초 해머의 성으로 미스터 포와 라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르바나 남동쪽 게이트 전투는 우솝과 초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시각 반란군과 국왕군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궁전 앞 북쪽 블록에 도착한 비비. 着のところへ案内しなさいやってほしいことがあるの 한편 이곳은 아르바나 남쪽 블록 포르카 거리. 이곳에선 상디와 봉크레의 1대1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강함에 진심으로 놀라게 되고 팽팽한 서로의 공격에 또다시 동시에 쓰러집니다. 봉크레는 복사복사 열매 능력으로 우솝으로 변신했지만 상디에겐 안 통했습니다. 상디는 상대의 겉모습에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人は心だろうがあんた生き 하지만 남이로 변하자 바로 정신줄을 놔버리는 상디. 눈치 빠른 봉크레는 바로 상디를 파악해버립니다. バカね 한편 드디어 궁전에 도착한 비비. 彼らがいてここは初めて国なのよ 비비는 차카에게 단 몇 초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면 자신이 반드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宮殿を破壊して 4000년 역사가 담긴 이 궁전을 파괴하라고요? 비비의 의지는 단호했고 과거의 코브라 국왕과 똑같은 말을 하는 비비를 본 차카는 결국 비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 봉크레에게 당하고 있는 상디. もう起き上がる力もないじゃないのや 상디는 마음을 다잡고 봉크레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미의 귀여운 얼굴 앞에 또다시 무너져버립니다. 봉크레는 상디를 가지고 놀아버리네요. 아무리 상디가 공격하려 해도 결국 결과는 같았습니다. 봉크레는 자신의 임무는 비비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제 끝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あの夏の日のメモは 하지만 상디는 드디어 봉크레의 능력을 간파했다며 홀다구살킥을 정통으로 꽂아버렸습니다. 봉크레가 뉴아프 권법으로 공격해오는 순간엔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파악한 것입니다. 헉! 전국이 찔려버렸네요. 하지만 봉크레는 궁극의 필살기를 보여주겠다며 어깨에 백조 모형을 신발에 장착합니다. 헉! 봉크레의 발차기에 벽 자체가 뚫려버렸네요. 穴の周りにひび一つ入ってね 봉크레는 바람 구멍을 뚫어주겠다며 상디를 공격해왔습니다.
상디도 반격을 해보지만 다리 길이가 너무 차이나네요. バレー拳法あの冬の空のレノアール 하지만 상디는 다리가 길어진 만큼 반격도 늦어질 테니 첫 번째 공격만 피하면 속도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봉쿠레의 첫 공격을 피하는 상디. 그 순간 또다시 나미로 변신하는 봉쿠레. 左頬になんかついてんぞ。 상디의 말에 무심코 왼손으로 얼굴을 만진 봉쿠레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상디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깨살 로스 공격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허리살, 등심살, 뱃살 킥까지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봉쿠레의 반격도 만만치 않네요. 두 사람의 팽팽한 공방전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상디가 고통스러워하며 먼저 주저앉아버립니다. 하지만 봉쿠레 또한 엄청난 데미지를 호소하며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상디가 먼저 일어섰고 봉쿠레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またナミさんに姿を変えれば、俺はお前にとどめをさせねえ。あんたの勝ちよ殺しなさい 상디는 멋진 승부였다며 봉쿠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봉쿠레는 이것은 라이벌 간의 우정의 증표라 여기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でもあち泣かない 그래도 결정타는 남기고 떠나는 상디. 이렇게 아르바나 남쪽 블록 포르카 거리의 싸움은 상디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시각 아르바나 궁전에는 폭탄이 모두 설치되었는데 그 순간 거센 모래바람과 함께 크로커다일이 나타났습니다. 헉, 코브라 국왕을 데리고 왔네요. いいもんだな、大きくってのは。 크로커다일은 건방진 밀짚 모자는 이미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한편 아르바나 북쪽 블록 외기 의사당 앞 적들로부터 도망치던 나미는 나약한 스스로를 책망하며 비비를 위해 자신도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とにかくやってやるわあの女一人くらいなら私にだって 그 순간 벽을 뚫고 나온 창에 찔려버린 나미. 바로 미스 더블핑거였습니다. 私はトゲトゲの実のトゲ人間。体中のどこからでもトゲを出すことができるのよ。 가시의 능력이라니 한 번만 붙잡혀도 끝장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싸우기로 결심이 선 나미. 나미는 우솝이 특별히 만들어준 크리마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솝에 의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신병기입니다. まずはこれファインテンポ 엥? 신기하게도 비둘기가 나왔네요. 마술쇼인가요? 좌절하는 나미. 하지만 나미는 우솝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헐, 이번엔 예쁜 꽃이네요. 반면 미스 더블핑거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あなたに勝ち目はないわ。 하지만 나미는 아직 기술이 남아있다며 우솝의 매뉴얼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일으키는 썬더 템포를 쏴버렸는데 이거 진짜 애들 장난감 아닌가요? 그 순간 날아오는 미스 더블핑거의 공격. 나미는 우솝을 원망하며 또다시 매뉴얼을 점검합니다. 헉, 그런데 미스 더블핑거는 높은 다리에 거꾸로 서 있네요. スティンガーヘッジホック 아무리 봐도 나미에게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간신히 달아난 나미는 매뉴얼 뒷면에 전투 기술이 써 있는 걸 발견합니다. これでも泥棒やってた8年間どんな視線も一人でくぐり抜けてきたのよ 나미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라며 히트볼과 쿠울볼 그리고 썬더볼을 순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미완성 기술이라고 쓰여있네요. 헐. 보다 못해 짜증나버린 미스 더블핑거는 발바닥 송곳으로 나미의 다리를 관통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미는 자신도 모르게 바람을 일으켰고 미스 더블핑거를 날려버렸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공격을 성공시킨 나미는 이제야 조금씩 크리마테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난 미스 더블핑거는 손가락 송곳을 만들어 나미의 머리와 목, 그리고 심장을 관통해버렸습니다. 헉, 나미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하지만 코울볼로 공기의 밀도를 바꿔서 신기루를 만든 거였네요. 한편 궁전에서는 크로커다일이 코브라 국왕을 벽에 구속해버렸습니다. 코브라는 비비가 목숨 걸고 얻어낸 정보를 살리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국왕과 비비를 죽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며 コブラよプルトンはどこにある 플루톤을 언급합니다. 貴様なぜその名を 플루톤은 단 한 발만으로도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세계 최악의 고대병기인데 사실 크로커다일의 최종 목적은 이 나라 어딘가에 있는 플루톤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라 국왕은 플루톤이 있는 곳은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 크로커다일은 정확히 30분 후 아르바나 광장에 강력한 폭탄을 투척할 예정이라며 광장에서 싸우는 국왕군과 반란군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従って戦いは永遠に終わる 그리고 질문을 바꾸겠다며 포네그리프가 기록된 장소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案内しようビビ様私はもう我慢なりません 한편 궁지에 몰려버린 남이 미스 더블핑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진짜 무기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서 다시 도망치는 나미. 나미는 이미 생성된 새 종류의 기포에 수분이 섞이면 강력한 파워가 발생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냅니다. 미스 더블핑거는 이제 끝내겠다며 고슴도치머리를 만들어 나미를 공격했습니다. 헉, 이건 벌집 수준이 아닌데요. 미스 더블핑거는 자신의 몸을 손가락으로 찔렀는데 엄청난 근육질로 바뀌더니 양팔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했네요. 헉, 건물이 무너져버립니다. 부상을 당한 나미는 작게나마 구름이 형성된 걸 보고 계속해서 기포들을 만들어냈고 점점 커져버린 먹구름의 썬더볼을 가세하여 엄청난 번개 공격을 성공시켜버립니다. 헉, 그 번개를 맞고도 견딘다고? 미스 더블핑거의 성게머리에 나미의 부상당한 왼쪽 발이 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비비를 생각하며 고통을 견뎠고 크리마테트의 궁극의 필살기 토네이도 템포를 날려버렸습니다. 뻐꾸기가 2마리. 바로 그 순간 뻐꾸기들이 미스 더블핑거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더니 엄청난 회전을 먹여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벽을 뚫고 날아간 미스 더블핑거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렇게 아르바나 북쪽 블록 메디 의사당 뒷골목 전투는 결국 나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편 그곳과 가까운 곳에선 조로와 미스터 원의 1대1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스터 원은 싹둑싹둑 열매를 먹은 전신이 칼날로 된 인간이었습니다. サントール牛バリスパイダー 온몸이 강철인 미스터 원에게 조로의 검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로는 반드시 널 이겨서 강철도 뵐 수 있는 남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원은 지금까지 칼을 쓰는 검사에게는 단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剣士ではこの俺には勝てね過去にどれほどの剣士と戦ってきたのか知らねえが俺とお前は今まで会ったことがねえんだからよ 이렇게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온몸이 강철로 이루어진 미스터 원을 조로는 결코 뵐 수 없었습니다. 조로는 필살 기술인 도깨비 참수와 호랑이 사냥으로 연속 공격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일어서 버리는 미스터 원. 言ったはずだ
아무리 만화지만 이런 공격을 받고도 흠집 하나 없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심지어 미스터 원의 전신 칼날은 앞뒤가 구분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로는 결국 무너지는 건물 속에 쓰러져 버렸고 두 사람의 승부는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아 보입니다. 俺に足りねえものは何だ。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조로는 어릴 적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世界には鋼鉄だって何だって切っちゃう奴がいるって本当？ 스승님은 허공 속의 종이를 베어보더니 先生切れてね。 세상에는 뭐든지 베지 않을 수 있는 검사가 있고 그런 검사야말로 강철도 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최강의 검이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고 베고 싶은 걸 베는 힘이라며 닿는 모든 것에 상처를 입히는 검은 진정한 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건물을 들고 일어나는 조로. 微塵に切り裂いてやる。 미스터 원은 조로가 던진 건물을 산산조각 내버렸는데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모은 조로의 맹공을 펼쳐집니다. 미스터 원은 순간 당황했고 조로는 그 틈을 타서 멋지게 미스터 원을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제 체력의 한계가 와버렸고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미스터 원은 또다시 일어섭니다. てめえの体を引き裂く武器ならいくらでもある。 미스터 원의 양팔은 회전 칼날이 되었고 조로의 검을 가볍게 튕겨낸 회전 칼날들은 그대로 조로의 몸통을 갈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부선장 조로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다니. 죽는 순간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조로는 겨우 몸을 돌려앉았고 그 순간 미스터 원의 마지막 공격에 당해버립니다. 今日は一運が悪い。 조로의 머리 위엔 또다시 건물의 잔해들이 떨어집니다. 헉! 그런데 조로가 아직 살아있네요. 미스터 원은 그만큼 상처를 입고도 서 있는 조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떨어지는 돌들을 피한 것일까요? 分かったんだ。石の落ちてこねえ場所が。 죽음 직전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떨어지는 돌들에게서 선명한 호흡까지 느낄 수 있었던 조로. 石の呼吸、木の呼吸、土のこういうことか。 미스터 원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살아있는 조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이미 조로는 미스터 원의 강철에서 나오는 호흡을 느끼고 있었고 아무것도 베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베고 싶은 것을 반드시 벨 수 있는 경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いいんだ。もう受けねえ。覚悟ありか。上等。 조로는 상대방의 강철의 호흡을 느끼며 일도류를 세워듭니다. シッソンソン。アトミックスパート。 짧고도 긴 정적이 흘렀고 결국 쓰러진 건 미스터 원이었습니다. 俺はまだまだ強くなれる。本当にこの勝負の間に成長しちまいやがった。 아르바나 북쪽 메디 의사당 앞에 처절한 전투의 승자는 조로였습니다. 한편 코브라 왕이 인질로 잡혀있는 궁전에는 국왕군 최정예 호위단 치메게리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我ら4人で肩をつけさせてもらおうか。 치메게리 요원들은 갑자기 온몸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들은 한순간에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수명이 깎이는 물을 마셔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수명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命を捨ててこの俺に挑むのか。 치메게리 부대는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크로커다일은 모래로 변하여 건물 꼭대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4명은 마지막 일격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는데 크로커다일은 아예 싸우지도 않을 생각인 것 같네요. 결국 4명의 전사들의 수명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부하들의 죽음 앞에 분노한 체카는 자칼로 변신하여 크로커다일을 공격해봤지만 이 공격도 모래 인간에게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てめえも他人のために死ぬ口か。 그 시각 상디를 만난 우소과 초파는 루피가 죽었다는 말에 계속 울고 있습니다. おめえらそれを信じるのか。
信じるわけねえだろうがバカがってめえ。俺もだ、俺も全然信じてない。 상디는 지금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궁전으로 가는 거라며 우선은 이 전쟁이 끝내자고 했습니다. 無事か。ナミのやつはうまく逃げたのか。状況は変わったけど、とにかく宮殿へ。 한편 궁전에서는 차카가 결국 크로커다일에게 당해버렸습니다. 弱えってのは罪なもんだな。 그 순간 그곳에 도착한 코자는 俺の目はどうかしちまったのか。 나라의 영웅 크로커다일이 국왕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을 보고 무척 당황합니다. 簡単よ。イメージできる限りの最悪のシナリオを思い浮かべればいいわ。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나라의 비를 빼앗은 건 국왕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何もかも。俺さ講座。 크로커다일은 지난 2년간 자신의 함정에 잘 속아줬다며 코자를 비웃고 있었고 聞くな講座。 코브라 국왕은 코자에게 지금 당장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구하는 것만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차카는 30분 후 광장이 폭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비는 광장이 폭파될 것을 알린다면 사람들은 더욱 패닉에 빠질 뿐이라며 코자를 막아섰고 ご立派な判断だ。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반란군을 멈추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비비와 코자를 공격했지만 쓰러졌던 차카가 두 사람을 위해 잠깐 동안 시간을 벌어줍니다. 비비는 큰 소리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국왕군에게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비 공주의 말에 국왕군은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공주의 명령을 따르며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갑작스런 상대의 백기 투항에 반란군도 무척 어리둥절했는데 심지어 국왕군의 한가운데서 백기를 펼쳐든 건 자신들의 리더인 코자였습니다. 戦いは終わった。国王軍にはもう戦意はない。 광장엔 정적이 흘렀고 결국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정적을 깨는 몇 발의 총성 소리 그리고 총에 맞은 코자가 쓰러집니다. 리더가 쓰러지자 반란군은 일제히 국왕군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왕군으로 잠입한 바로크워크스 첩자의 지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반란군과 국왕군이 각각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바로크워크스 첩자는 반란군 쪽에도 잠입해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양쪽 군대의 오해와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고 これが国王軍のやり方か。 잠시 멈췄던 전쟁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갔습니다. 비비는 절망합니다. よく戦ったわよ、お嬢ちゃん。だけど、もう声が届かない。これまでか。 하지만 비비는 아직 15분이 남아있으니 어떻게든 희생자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目覚ませよ姫様。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너 따윈 나라를 구할 수 없다며 성 아래로 비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페루를 타고 날아온 루피. 떨어지는 비비를 구해주는데 루피 정말 굿타이밍이네요. 비비는 광장 폭파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걱정 말라며 비비의 목소리는 우리 동료들에게 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피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피가 불끈불끈하다며 크로커다일과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どうやってあの傷で流砂から。 그때 초파와 우솝 그리고 상디가 도착했고 잠시 후 나미와 조로도 도착했습니다. 루피는 저 녀석에게 한 번 졌지만 이젠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終わりにするぞ。全部。 비비는 자신에게 아직도 이렇게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네요.
어쨌든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2차전은 시작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몇 번을 싸워도 내 녀석은 날 때릴 수 없다고 비웃었지만 루피의 주먹은 보란듯이 크로커다일의 안면을 날려버렸습니다. 헉! 모래 인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심지어 루피는 쓰러진 크로커다일을 잡고 회전 박치기까지 꽂아버립니다. 물통을 들쳐맨 루피는 크로커다일이 물에 닿으면 모래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これでお前をぶっ飛ばせる。なんだって広場があと10分で砲撃される 한편 성 아래 비비와 동료들은 어떻게든 광장에 폭발을 막기 위해 포격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10분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お前が俺に勝つ気なのか 크로커다일은 모래의 속성을 간파한 루피를 칭찬하면서도 루피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칠무회에 레벨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だったら俺は立ち向かいだ。 리스 올선데이는 코브라 국왕에게 저 남자가 바로 비비를 이 나라로 데려다준 그의 적이라 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루피가 피스톨을 날린 오른팔을 잡더니 순식간에 수분을 흡수해버립니다. しまったその力があった 루피는 재빨리 수분을 보충하여 시들어버린 오른팔을 재생했는데 정말 만화 같은 발상이네요. 루피가 자신의 온몸에 물을 뿌리고 다시 공격하자 크로커다일은 바닥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크로커다일은 물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라고 루피를 비웃었는데 루피는 그 말이 맞다며 그 물통을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これならどうだ。 헉, 물이 새고 있네요. このガキ本気なのか 크로커다일은 장난치지 말라며 짜증을 냈지만 しまった 루피는 자기 싸움은 언제나 진지하다며 크로커다일에게 고무고무 바주카를 꽂아버립니다. どうだ素直に。 한편 미스 올선데이는 코브라 국왕에게 자신을 포네그리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이제 너의 목숨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さっさと行けニコロビン 이제 상당히 열이 받아버린 크로커다일은 오른손을 지면에 대고 지상의 모든 것을 말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풀과 나무가 시들어버리더니 ランド石膏 점점 땅까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루피가 날리는 물벼락마저도 흡수해버리는 크로커다일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은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땅은 물론 돌과 석상까지도 모래로 변해버렸고 루피의 신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どこなの砲撃手は 한편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8분. 동료들은 필사적으로 포격수와 폭탄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あと残り7分 그리고 그 시각 국왕을 인질로 포네그리프를 찾아가던 미스 올선데이는 타시기 상사의 해군들과 마주치는데 あなたその人を誰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 코브라 국왕은 잠시 후 4시 반에 광장이 포격된다며 해군들에게 그것부터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0万人の国民の命がかかっているのだ 그 순간 미스 올선데이는 방해하지 말라며 순식간에 해군들을 제압해버립니다. 私を怒らせないで。 그때 한 해군이 저 여자는 니코로빈이 틀림없다며 20년 전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명 수배자라고 했습니다. かけた賞金の額はなんと7900万ベリー 하지만 미스 올선데이, 아니 니코로빈은 쫑알쫑알 시끄럽다며 순식간에 타시기까지 제압해버렸습니다. 한편 간신히 성벽 난간에 매달려 있는 루피. 성의 잔디 정원은 이미 사막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루피 앞에 나타난 크로커다일. 루피가 마지막 힘으로 날린 물총 공격은 빗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크로커다일은 루피 몸의 모든 수분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またお前の負けだったな麦わらのルイ 이렇게 크로커다일에게 또다시 패배한 루피. 크로커다일은 말라버린 루피를 바닥에 던져버렸고 포네그리프가 있는 서쪽 신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크로커다일이 피해버린 루피의 물대포가 루피를 살렸네요.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인공 버프로 다시 부활해버린 루피. 逃がさねえからなあのワニ。
그 시각 코브라 국왕과 니코로비는 서쪽 신전의 비밀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니코로비는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크로커다일이 니코로빈과 손을 잡은 이유도 이곳 포네그리프에 기록된 전설의 병기 플루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브라 국왕은 포네그리프의 내용까지는 모른다며 알라바스타 왕가는 대대로 포네그리프를 지켜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大層の場所ね。 그리고 드디어 포네그리프 앞에 도착한 로빈. 한편 타시기와 만난 루피는 크로커다일이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되고 해적인 루피를 도와준 타시기는 정의를 부르짖는 해군의 무력함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달리던 루피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데 おかしいな。肉食ったのに。 사실 지금 루피는 크로커다일과의 전투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죠. 그리고 폭탄이 터지는 시간은 앞으로 4분 후. 이 커다란 돌이 바로 포네그리프인가요? 역시 소문대로 누구도 읽을 수 없도록 고대문자로 쓰여 있네요. 他にはもうないの？これがこの国の隠してるすべて。私は約束を守ったぞ。 그 순간 크로커다일도 도착하였고 こいつがポーネグリフか、ニコロビン。 크로커다일은 니코로빈에게 포네그리프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カヒラによるアラバスタ征服。これが天暦239年。 하지만 아무리 읽어 내려가도 크로커다일이 궁금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プルトンはどこだ？ 니코로빈은 여기에 기록된 건 이 나라의 역사가 전부라고 하네요. 크로커다일이 플루톤을 목적으로 세웠던 지난 수년간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린 건가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 크로커다일은 아쉽게 됐다며 이제까지 우수한 파트너였던 니코로빈을 여기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헉, 진심이니? 사실 크로커다일이 4년 전 로빈을 동료로 받아준 건 단지 플루톤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お前は利用価値のある女だったと言える。 크로커다일은 처음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었다며 すべてを許そう。 망설임 없이 동료를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코브라는 이 신전이 벽돌 하나만 뽑아도 모든 중심이 어긋나서 붕괴되는 구조라며 자신은 이 나라의 국왕으로서 절대 크로커다일에게 모래왕국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신은 이곳을 모래로 만들어 탈출할 수 있고 앞으로 3분 후면 광장도 폭파되어 모든 방해꾼들도 사라진다며 국왕은 스스로 개죽음을 선택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폭탄을 찾지 못해 절망하던 비비는 폭탄이 있을 만큼 넓고 눈에도 띄지 않는 유일한 장소를 알아냈고 우솝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신호탄을 보냈습니다. 쓰러져 잠들었던 루피는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되자 곧바로 일어나 크로커다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전은 무너지고 있었고 쓰러진 니코로빈과 절망하는 코브라 국왕. この大地は俺のものだ。 하지만 그 순간 벽을 뚫고 나타난 우리의 주인공 루피. 追い詰めたぞ。何？ 크로커다일 입장에선 몇 번을 죽여도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루피가 정말 짜증나겠네요. なぜここへ？ 니코로빈도 아직 살아있었네요. 크로커다일은 몇 번을 죽어야 만족하겠냐고 소리쳤는데 루피는 내 녀석이 빼앗아간 비비의 나라를 돌려받겠다며 그대로 크로커다일의 안면에 강한 킥을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타격이 들어간 거죠? 루피는 비비의 슬픔과 분노를 생각하며 또다시 크로커다일의 안면에 강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루피는 물 대신 분노의 피로 크로커다일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커다일은 2번이나 지옥을 경험하고도 다시 덤비는 루피를 해적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俗張りさ。 그리고 생사를 거는 해적들의 싸움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갈독침으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蹴りをつけようじゃねえか。 한편 반란군에게 쫓기던 비비와 우솝. 그런데 타시기와 해군들이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あなたたちを援護します。広場の爆破を止めてください。 해군이 해적을 도와주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타시기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분도 안 남은 시간. 나미와 초파를 만난 비비는 폭탄은 틀림없이 시계탑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あそこなら広場をよく狙えるぞ。
어쨌든 이제 이 말을 하늘을 나는 페루에게 전해준다면 어떻게든 포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헉! 그런데 비비 쪽으로 가던 페루가 어디선가 날아온 총에 맞아버렸습니다. 무너지는 신전지하.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목숨을 건 결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침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감성의 초창기 원피스의 전투씬을 좋아합니다. 크로커다일은 아무리 강한 내 녀석도 이 전갈독은 이길 수 없다며 승부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お前は何にも分かっちゃいね 드디어 시계탑에 도착한 비비와 동료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페루는 오질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분 안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디가 시계탑 건물 3층 위에 있네요. 상디는 조명탄 아래에서 시계탑이라는 메시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로가 5층에 있었습니다. 조로는 해군들이 북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올라와 봤다고 하네요. 우솝은 어쨌든 잘 됐다며 두 사람이 꼭대기로 가서 시계탑을 날려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비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시계탑 내부로 못 들어간다며 꼭대기로 가려면 1층 안쪽의 계단이 유일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나미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때 시계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これって私たち最終任務なの。ゲルゲルゲル。今30秒前って寸法だね。 시계탑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바로 크워크스 프론티어 에이전트였습니다. 天下の準備よ。 광장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무너지는 신전 지하에서는 俺が何を分かってねえって。 여전히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피는 이미 맹독의 감염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お前は勝っても負けてもこの青年の下敷きになっちまうんだ。砲撃15秒前。おいナミ、一体何しろってんだ。本当に時間がねえんだぞ。 한편 뭔가 계획이 있었던 나미는 우솝, 초파, 비비를 차례로 세우더니 サイクロ 우솝을 향해 사이클론 템포를 날려버렸습니다. 우솝의 급소를 때린 이 공격은 세 사람을 하늘 높이 띄워줬고 우솝을 발판 삼아 점프한 초파와 비비를 상디는 더욱 높이 올려줍니다. 혼자만 불쌍한 캡틴 우솝. 어쨌든 조로 역시 칼등으로 비비와 초파를 받았는데 헉! 그 순간 적들에게 발견돼 버립니다. ミスウェンドです。我が社の裏切り者よ。 그나저나 공중에서는 총알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크로커다일은 남을 위해 죽는 건 바보라며 동료 한두 명쯤은 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だからお前は分かってねって言ったんだ 하지만 루피는 비비 녀석은 남에게는 죽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며 이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死なせたくねえから。仲間だろうが。 따라서 비비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てめえらが死んでもか。死んだ時はそりゃそれだ 미스터 세븐 커플은 각각 개굴총과 노란총을 조로에게 조준했습니다. 조로는 방향을 바꿔줄 테니 나머진 알아서 해보라며 초파와 비비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결국 총에 맞아버리는 조로. 초파는 있는 힘껏 비비를 던져버렸고 작은 몸으로 변신해 간신히 총알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비는 온몸에 독이 퍼져버린 루피는 결국 쓰러져 버렸고 비비의 공격을 피하는 두 녀석. 하지만 재치있게 다시 그 녀석들을 날려버리는 비비. 숨막히는 순간 그리고 아무 일 없이 4시 반이 지나갔습니다. 1초를 남겨두고 비비가 폭발을 멈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살떨리는 순간이었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なんだ、生きてたの？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ビビが顔を出さないの。 그때 비비가 포탄이 시한포탄이었다며 잠시 후 폭발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なんという卑劣だ。 크로커다일은 자신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며 포격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시한폭탄 장치를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時差はほんの数十秒だ。 그러면서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발버둥쳐도 너희는 절대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広場爆破の阻止なんて初めから無理だったってのか。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크로커다일은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야 속이 풀리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쓰러졌던 루피가 다시 일어섭니다. 루피는 너 따위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크로커다일은 죽어가는 녀석이 겨우 짜는 말이 그거냐며 비웃습니다. 俺は海賊王になる男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자신을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인공. 크로커다일은 이 바다를 깊이 아는 자일수록 그런 경솔한 발언은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며 言ったはずだぞ。てめえのようなルーキーなんざこの海にはいくらでもいるとな。 다시 루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런 크로커다일의 독침 갈고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俺はお前を超える男だ。 그때 광장의 하늘에는 커다란 새가 시계탑을 향해 날아갑니다. 鳥の野郎だ。 페루가 살아있었군요. 비비는 페루에게 이 폭탄이 당장이라도 폭발한다고 했지만 페루는 차분하게 비비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私はあなた方ネフェルタリ家に仕えられたことを心より誇らしく思います。 그 폭탄을 들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더욱더 높이까지 올라가는 페루. 我アラバスタの守護神ファルコン。 이렇게 구름 위 먼 하늘까지 올라간 페루는 결국 엄청난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이네요. 国を守ったんだわ。 잠시 후 폭발로 인해 쓰러졌던 반란군과 구관군이 일어납니다. やめなさい、あなたたち。 그런데 서로가 상대에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들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狂気、なぜ止まらな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거세진 것 같아 보입니다. 시계탑 꼭대기에서는 싸움을 멈춰달라고 비비가 끝없이 절규했지만 비비의 목소리는 동료들 이외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비는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똑같은 외침을 반복합니다. 이 순간 비비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무너지는 신전에서는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루피도 비비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サソリの毒は間違いなく効いているはず。 크로커다일도 칼을 꺼내들고 반격해봅니다. 하지만 루피는 내 놈이 어디에 누구라도 반드시 뛰어넘어 보겠다며 강력한 킥으로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크로커다일은 이 성전에 깔려버리라며 엄청난 모래폭탄을 던져버렸고 이로 인해 이곳 지하신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온몸을 커다란 풍선으로 만들더니 그 공기반동으로 크로커다일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デザートラスパーダ。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공격을 날렸고 결국 루피의 주먹은 크로커다일의 모래칼날을 뚫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가요? 루피의 쉴 새 없는 주먹 난타는 크로커다일을 말 그대로 아작내버립니다. 결국 이 엄청난 공격은 지면을 뚫어버렸고 그대로 크로커다일을 하늘 끝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원피스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뽑습니다. 이스트블루의 이름 없던 꼬마가 이곳 그랜드라인에서 바다의 최강자인 칠모에를 꺾고 한 단계 성장하는 이 순간을 말이죠. おいあれあれ見ろクロコダイル。
비비는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겠다는 루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도 백성들은 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걸까요? 울고 있는 비비의 마지막 절규. 이런 간절한 진심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모래왕국 알라바스타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희망의 비로 인해 백성들의 광기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모래바람도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비의 간절한 목소리는 백성들에게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고 비비는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옛날처럼 이 나라에 다시 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 위에서 차카가 국왕군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가람도 반란군을 진정시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가람이 돌아오다니 비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가람은 사건의 모든 전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는 서둘러서 시계탑을 내려왔지만 밀짚 모자의 적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각 조용히 군중을 빠져나왔던 동료들은 루피를 업고 오는 남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비비가 달려왔고 그제서야 동료들은 앞에 있는 아저씨가 국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브라 국왕은 루피는 죽겠다고 각오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백성들에게 가보라며 국왕과 비비를 보낸 뒤 모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각자의 모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거든요. 타시기는 세계정부 직속 해군본부의 이름으로 실무의 호칭과 권리를 박탈하고 크로커다일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훗날 역사에 기록될 싸움과 결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싸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인근에요. 스모커는 동기인 히나 대령과 함께 바로크워크스의 댄스 파우더 운송선을 점거하였는데 이후 수많은 덕후들을 양산하게 된 매력적인 히나짱의 첫 등장이네요. 타시기는 쓰러져 있던 밀짚모자 해적단을 체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타시기는 이 나라를 진짜로 구한 영웅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다음날 해군본부는 크로커다일을 토벌하고 알라바스타를 구한 공로로 스모커와 타시기를 각각 1계급씩 특진시켰습니다. 히나는 스모커에게 붕괴되는 알라바스타를 해적들이 구해줬다는 사실을 정부는 결코 세상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편 3일 만에 깨어난 루피는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왕궁의 저녁 만찬을 즐겼고 나미는 비비에게 오늘 밤에라도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밀짚모자 일당이 몇 시에 떠날 건지 의논을 하던 시각 이가람과 페루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 조로의 현상금이 6천만 베리 그리고 선장 루피의 현상금이 1억 베리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루피에게 달려갔습니다. 헉! 그런데 밀짚모자 해적단은 이미 떠나고 없네요. 시간을 잠시 돌려 밀짚모자 해적단이 떠나기 직전 나미는 내일 낮 12시 정각에 동쪽 항구 근처에서 기다리겠다며 만약 우리와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 순간이 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난 새벽 비비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순간이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2번 다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나라는 이제 막 반란이 끝난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스터2 봉쿠레는 그동안 해군들의 눈을 피해 고잉 메리오를 안전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お前敵だったんじゃねえか騙しやがって 봉쿠레는 자신도 보스의 정체를 몰랐었다며 어차피 바로크 워크스는 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じゃあお前海軍からゴーイングメリー号を守ってくれたのかなぜだ友達だかんだよ 어쨌든 이 녀석들은 다시금 절친이 돼버렸네요. 하하하. 다음날 아침 비비 공주가 이 나라를 떠났을까봐 불안했던 이가람. 다행히 비비는 떠나지 않았네요. 한편 아르바나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가득 모였는데 오늘은 비비의 입지식, 즉 어른이 된 공주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입지식 행사는 비비가 14살 때 했어야 했지만 내란으로 2년이나 늦어버렸다고 하네요. 아, 비비 나이가 16살이었구나. 한편 그 시각 해변에서는 해군들에게 공격받는 고잉 메리오가 침몰하기 직전이네요. 고잉 메리오와 봉쿠레의 배는 히나 대령의 해군 군함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얘는 크로의 적단의 장고 아닌가요? 엥? 풀보디도 있었네요. おい催眠術師おめえ海賊だろうが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장고와 풀보디는 해군 동료가 되었나 봅니다. 봉쿠레는 어떻게든 도망치자고 했지만 밀짚모자의 적단은 달아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約束があるの回り込んでる時間はないわ突っ切らなきゃ 루피는 동료를 데리러 가야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봉쿠레는 또 한 번 크게 감동합니다. ダチのため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찼고 그 와중에도 비비는 정말 예쁘네요. お父様イガラン大切な話があるの 목숨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동료와 약속을 지키러 간다니 엄청난 감동을 받은 봉쿠레는 히나 대령 함대를 속이고 기꺼이 밀짚모자 해적단 대신 미끼가 되어줍니다. 그러는 사이 고잉 메리오는 전속력으로 동쪽 항구로 갔습니다. かかってこいや 굴욕을 당한 히나 대령은 봉쿠레를 공격했고 봉쿠레는 목숨 걸고 싸우며 친구들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おめえらのこと絶対忘れねえからな 아르바나에서는 행사가 시작됐고 광장의 백성들 앞에선 비비 공주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少しだけ冒険をしました 이 연설은 확성기를 통해 전국에 전파되었고 国を離れて見る海はとても大きく 온 나라의 백성들은 비비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何の話だ 그리고 이 목소리는 동쪽 해변의 동료들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アルバーナでやってる式典を放送してるだけだ。もうここには来ねえと決めたのさ。 비비가 못 온다니 동료들은 무척 서운했지만 한 나라의 왕녀의 입장을 이해해줘야만 했습니다. 行こう12時を回った 심지어 해군들은 끈질기게 다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諦めろルフィ。俺たちの時とはわけが違うんだ。 그런데 왠지 광장의 행사장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군중들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광장에 서 있는 사람은 비비 공주가 아니라 이가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멀리서 동료들을 부르는 비비. 비비는 사실 동쪽 해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료가 되어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그런데 작별 인사라니 무슨 말이죠? 私一緒には行けません今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 그 순간 해변에 비비를 발견한 해군들. 사실 비비는 진심으로 동료들과 모험을 하고 싶었지만 왕녀로서 사랑하는 나라를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비는 자신은 여기 남더라도 언젠가 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동료라고 불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返事しちゃダメ 하지만 나미는 절대 비비에게 대답하면 안 된다며 만약 해적과 비비가 동료라고 답하면 해군은 반드시 비비를 체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このまま黙って別れましょう 결국 오지 않는 답변에 슬퍼하는 비비. 바로 그때 동료들은 모두 비비를 향해
왼팔을 높이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동료라는 우리들만의 사인이었죠. これから何が起こっても左腕のこれが仲間の印だ。 고잉 메리오는 간신히 해군을 따돌렸지만 피해가 아주 막심하네요. 帰ろうアルバーナへ。 비비는 돌아갔고 알라바스타 왕국은 이후 다른 나라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커다란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비비와 헤어진 동료들은 무척 슬펐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는 조로만 빼고 말이죠. マリモ戦闘流やっと島を出たみたいね。 그런데 갑자기 배 안에서 왜 니코 로빈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모두 깜짝 놀랐지만 상디는 왠지 반기는 눈치인데요. 로빈은 계속 이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モンキー D ルフィ、あなた私に何をしたか忘れてはいないわよね。 루피에게 견디기 어려운 대우를 받았으니 대뜸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영문을 모르는 것 같네요. 私を仲間に入れて。 갑자기 이게 뭔 소리죠? 잠시 시간을 돌려서 아르바나에 무너지는 지하 신전. 사실 이곳의 포네그리프엔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고 그 사실을 코브라 국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처음부터 크로커다일에게 병기를 건네줄 마음이 없었다고 하네요. 私が求めていたものはリオポーネグリフ。 고고학자였던 로빈은 수많은 포네그리프 중 세계 정부가 숨기고 있는 역사의 진실이 기록된 리오 포네그리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もういいの。20年探し続けた。これ以上の手がかりはない。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곳도 리오 포네그리프가 아니었다며 이제 너무 지쳤으니 여기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ただ歴史を知りたいだけなの。私の夢には敵が多すぎる。 그 순간 깨어난 루피가 갑자기 코브라와 로빈을 들쳐매고 일어섭니다.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이 없었던 로빈은 자신을 두고 가라고 했지만 なんで俺がお前の言うことを聞かなきゃいけねえんだ。 루피는 제멋대로 로빈을 구해줬던 것입니다. あの時死を望む私をあなたは生かした。それがあなたの罪。 로빈은 이제 목적지도 돌아갈 곳도 없다며 이 배에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なんだそっかそりゃしょうがねえな。いいぞ。 이렇게 간단하게 허락해버린다고? 루피는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 아니라며 니코 로빈을 밀짚모자 해적단의 6번째 동료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왠지 다른 멤버들이 적응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우솝은 면접관이 되었고 조로와 나미는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何が得意だ。暗殺。 루피와 초파는 적응이 완료됐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 나미는 로빈이 며칠 전까지 범죄회사 부사장이었다며 아무리 루피를 속였어도 자신은 못 속인다고 하네요. クロコダイルの宝石少し持ってきちゃった。 헐, 보석에 금방 넘어가 버리다니. 물론 레이디를 좋아하는 상디는 말해 뭐해요. 이제 악당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조로와 우소뿐인가요? 아, 조로 혼자만 남은 것 같네요. ナミさんとはまた違う大人の魅力だ。 로빈은 조로에게 이 배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며 말을 걸어보지만 この女何企んでやがる。 조로와 가까워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원피스 만화책 154화부터 218화까지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의 전체 스토리를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 2시간 분량으로 만들었으니 편하게 들으면서 꿀잠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